안녕하세요. 그로잉업 리더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작할 때 살짝 음향이 안 들리긴 했지만 우리 리더님들 잘 화면으로 보고 우리의 줌 미팅의 주의사항 잘 숙지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다들 책 준비하셨죠? 행동백서 책? 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이 파랗게 가득 찼어요.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내용이요. 104페이지부터 성공을 위한 행동 요령. 네, 이 페이지부터 한번 볼 텐데요. 아마 지금 미리 읽어보신 리더님들은 네, 너무 재밌게 웃으시면서 네, 책을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시면 사례가 나와요. 여러 가지 상황 속 사례가 나오는데 그 사례 속에서 실패한 사례, 똑같은 상황이지만 실패한 행동과 말들, 성공한 행동과 말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왜 이런 사례를 실었냐 하면은 104페이지 중간쯤 보시면요.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작지만 빠른 성공을 맛보도록 여러분에게 소중한 간접 경험을 안겨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하면서 한번 사례를 차근차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먼저 드릴게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늘려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네, 우리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지인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알게 되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지인을 통해서 너무너무 좋은 정보를 받음과 동시에 지인을 통해서 좌절과 포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아직까지 많은 선입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가장 제 최측근의 지인들은 걱정이 되는 마음에 아무래도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사례에 나오는 한 고집 씨입니다. 한 고집 씨는 갓 결혼을 해서 와이프와 함께 살고 있고요. 네, 직장 생활, 노동 수익을 꾸준히 벌어가던 중 이 권리 소득에 눈이 번쩍 뜨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죠? 뭔가 부모님들이 눈치를 챘어요. 아, 우리 고집이가 뭔가를 하긴 하는데 무슨 일을 벌이는 건가? 싶어서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한 고집 씨는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왜? 아, 분명히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내가 하는 이 일을 반대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피합니다, 자꾸. 그들이 수차례 부재 중 전화가 있어도 일단 피하는 거죠. 도망을 갑니다, 그냥 계속. 그러면서 이 한고집 씨의 성향 자체는 뭔가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든 항상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는 게 익숙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님에게도 그냥 말하기 미안하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처리를 해야겠다. 우리 가족의 문제는.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내가 다 컸는데 어련히 알아서 잘 알아보고 선택을 했을 텐데 부모님들이 뭔가 나의 지금 내가 하는 행동들을 통제하는 것 같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서로 자신의 입장만 계속 얘기를 하고 반복되는 그런 대화 속에서 많은 좌절과 고통들 받게 되고 계속 대화는 미궁으로 빠져듭니다. 끝이 안 나요. 서로서로 하라, 난 할 거다, 하지 마라, 막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한고집 씨는 이런 생각도 들죠. 아니, 저기 다른 사업자들 보면 가족들과도 막 사업하는 사람도 보이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사업하는 사람도 보이고 자기 와이프와 부부 사업자도 보이는데 아니 왜 나만 이렇게 가족들이 내 하는 일을 다 반대하는 거야? 라고 짜증도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례가 오늘 총 7가지 정도 사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모든 사례의 스크립트를 다 보면 너무 재밌지만 제가 한두 가지 정도만 시간상 한두 개만 선별해서 스크립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
110페이지, 책이 있으신 분은 11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10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은 이제 결국은 아버님, 부모님의 전화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집에 갑니다.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부모님께 알리러. 네, 도와달라고 내가 이 사업을 할 거고 성공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러 부모님께 가서 하는 대화들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저도 사리분별할 줄 알고 생각도 있는데 설마 피라미드나 다단계 끌려다니고 막 돈 날리고 그러겠어요? 아, 제발 좀 지켜봐 주세요. 올해 안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라고 이제 고집 씨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네 말처럼 되지 않을 거다. 내 나이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시작하는 줄 아니? 그런데 다 돈을 날리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물며 내 친구도 나한테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 나는 과감하게 거절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네가 그런 일을 하다니 라고 얘기하자 한고집 씨가 화가 났어요. 그런 일이라니요.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 것은 불법이고 요즘 세상은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불법 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알아본 회사는요. 미국에서도 유명한 회사인데 한국에 들어온 지 10년도 넘었다고요. 아이고 고집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당장 그 일 때려치고 다시 직장에 들어가. 아니 앞으로 아이도 낳을 거고 그러면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쩌라고 그래. 아빠 말 듣지 않다가 거지꼴 되면 도대체 누굴 원망하려고 그래? 네, 계속 아버지가 뭐라 하죠. 그러니까 한 고집 씨가 억울한 거예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부정적이냐. 아니 나를 믿어주고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건 너무하잖아요. 다른 부모들은 이러지 않아요. 다 자식들 믿어준다고요. 라고 이제 다른 가족을 비교하기 시작하죠. 아버지 화났습니다. 이 말에. 아니 그런 정신 나간 부모들하고 나를 비교하지 마라. 부모가 그러니까 자식도 그렇게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거다. 당장 그만둬라. 네, 아버님도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한고집 씨가 아주 화가 났어요. 내가 아버님 말씀이라고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더 이상은 뭐 못 듣겠다. 아버지가 계속 그러면 당분간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내년에 성공해서 찾아올게요. 이러고 집을 나서버립니다. 네, 이 집을 나서는 한고집 씨의 마음. 물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속이 후련할까요? 그렇지 않죠. 네,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왜 나를 믿어주지 못할까 하는 아버지의 원망에 대한 마음도 가득하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씁쓸한 거죠. 어쨌든 부모님께서는 사랑을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의 가족들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막 미궁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한 고집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어떠세요? 물론 네, 극단적인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사실 저 역시도 처음부터 가족이 저를 믿어주고 밀어주진 않았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네, 저 이런 비슷한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나 한 번만 믿어달라. 나 정말 잘할 자신 있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면 밖에 나가봐라. 다들 그렇게 살지만은 결국은 다 실패하는 삶을 많이 살아간다. 이런 계속 반복되는 서로의 의견만 계속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례입니다. 똑같은 한 고집신데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냐면요. 일단 우선 스폰서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가족이 나를 반대한다. 어떻게 하면 가족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스폰서님께 조언을 구하죠. 이때 스폰서님은 가족들의, 지인들의, 측근들의 강한 부정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 고집 씨는 단순히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제외하고 단순히 가족과 함께 모여서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죠. 이 사업을 빼고 우리가 다른 대안이 있는지. 그 대안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대단한 결심의 눈빛을 뿅뿅 발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난 성공할 자신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한을 정해서 나의 목표를 약속하는 거죠.
제가 언제까지 이만큼까지 이뤄내겠다는 그런 것들로 통해서 가족들에게 신뢰를 얻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가족들과 만날 때는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태도와 표정, 행동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래도 분명히 걱정할 수도 있겠죠.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들이 내가 본 비전을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전을 내 혼자서 나의 말로 온전히 그들에게 다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은 그들이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장소로 그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처음에 가족을 많이 초대해봤지만 내가 이번에 뭐 새로운 일이 있는데 나 이거 네트워크 사업 해볼 거거든? 그러면 부모님들이나 가족들, 네, 배우자들은 다단계?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자기도 한번 자세히 알아봐 라고 하면 흔쾌히 오나요? 오지 않죠. 내가 왜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냥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네,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호기심을 유발하는 거죠. 호기심을 유발해서 그들이 궁금해서 이곳에 스스로 오도록 이 호기심을 유발해서 초대를 하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115페이지에서 117페이지까지 찬찬히 읽어보면 한고집 씨가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한고집 씨가 먼저 찾아옵니다. 아버님 댁에, 부모님 댁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고집아 무슨 일이니? 라고 궁금해하는 표정이죠. 이때 한고집 씨는 처음부터 따다다다다다닥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한 템포 뜸을 들이죠. 한 템포 뜸을 들이고 다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주 진중한 표정으로. 제가 요즘 새로운 일을 알아봤는데 저희 와이프와 의논한 끝에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서도 중요한 게요. 나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 먼저 와이프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네, 아까 얘기했죠?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제일 먼저 와이프부터 나의 편으로 먼저 나에게 긍정적으로 올 수 있게 만든 다음에 와이프와 함께 찾아가는 거죠. 부모님께. 그리고 나서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면 아버지에겐 생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으니까요. 괜찮은 일인 것 같아서 여러 번 사업 설명회에 참석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저희 집사람에게도 같이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저희 와이프도 듣고 나서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했지만 결국 해답을 모두 찾고 난 후에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예의일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네,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래,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니? 도대체 그게 뭐야 도대체? 아니, 네가 지금 다니고 있던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라는 거야? 라고 궁금한 거죠. 네. 하지만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 저희 부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옮기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아버지의 부모님들의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이 책을 보시면요. 네, 아버님이 한 6, 7번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니? 아니 도대체 그게 뭐니? 계속. 그 어떻게 하는 거니? 유통이라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한고집 씨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아버지께 먼저 상의하려고 여기 왔어요. 저도 듣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직접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고 전문가에게 질문하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그걸 굳이 내가 꼭 직접 가서 봐야 되냐.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고 요즘에 많이 볼 수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한고집 씨가 굉장히 중요한 멘트 하나를 합니다. 보세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의 삶이지만 아버지가 함께 검토해 주고 나한테 조언을 해 주는 게 나에게 큰 힘이 된다는 뉘앙스. 네, 아버님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러면 제대로 듣고 제대로 내가 올바르게 검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들어보고 고집이 너가 해도 좋을지 한번 내가 생각해 보도록 하마. 그런데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다, 고집아. 신중히 검토하고 잘 선택해야 돼. 라고 아버님이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아버지 사업 설명회 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겠죠.
네, 이런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 가족과 지인의 반대를 극복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의욕만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만한 관계 속에서 그들을 이런 직접 들을 수 있는 장소로 초대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설득하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계속 서로의 의견을 상충시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네, 기억해 주시고 네, 이렇게 적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강의 청취를 하는 거죠. 네, 바로 두기로이라는 님이 이제 나옵니다. 두기로님이 이제 친구를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와 함께 강의를 들으러 갑니다. 그런데 강의를 처음에는 이 사업에 너무 비전을 봤기 때문에 열심히 들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일단은 한번 배워보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라고 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강의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두 번째 들었을 때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비슷한 거예요. 사람만 바뀌지 똑같은 강의 계속하고 똑같은 보상 플랜이 계속 나오고 어제 들었던 말 오늘 또 듣는 것 같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 또 듣는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 마음속에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거를 계속 들어야 하는 걸까? 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강의 듣는 자세는 점점 흐트러지고 그러면서 매번 바뀌는 강사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강사는 왜 저래? 왜 이 앞에 이 강사가 훨씬 잘하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마음 상구석으로 굳이 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겠다라고 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하필 함께 같이 듣기로 한 사람들, 나를 소개했던 사람, 나를 소개했던 친구도 바쁘다고 강의를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기로님은 얘기를 합니다. 스폰서에게. 이 시스템의 스폰서님께. 스폰서님, 그냥 강의 이제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이러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어쨌든 사업을 속에서 강의를 듣는 이유가 뭐죠? 네. 어쨌든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강사들을 통해서 강사의 노하우를 듣기 위해서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강의를 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의 상황을 듣고 우리가 간접 경험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 강의를 똑같이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나요? 그럴 순 없죠. 나라면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습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폰서님과 상담 속에서 스폰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의를 준비할 때는 강의를 들으러 올 때는 항상 강의를 이제 듣고 메모할 강의 노트와 그리고 강의를 듣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명단들이 막 떠올라요. 이 사람 체험 강의를 들으면 이 사람이 떠오르고 어떤 사람의 마이 스토리를 들 때도 이 사람이 떠오르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유산화를 시작하게 된지 얘기를 들 때도 와, 저 친구도 저런 게 필요한데 지금 저런 상황인데 그런 떠오르는 명단들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단 노트도 함께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강의 시작 30분 전에 맨 앞자리에 가서 강의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나에게 도움이 됐다. 정말 이 강의는 까먹고 싶지 않다. 계속 기억하고 싶다. 라고 싶은 강의는 녹음해서 다시 들으면 훨씬 더 우리에게 도움이 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강의장에 오면 우리 스폰서님들 함께 계시잖아요. 성공한 상위 스폰서님들에게 이 강의장에서 점검받을 수 있는 거죠. 똑같은 강의를 왜 계속 들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면 다시 초심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곧 이 사업을 빠르게 성공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강의 청취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바로 전화 컨택입니다. 전화 컨택. 이제 한동화라는 이제 리더님이 나옵니다. 이분도 이제 이 사업을 전달받고
너무 막 입이 근질거리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붙잡고 이 사업을 막 전하고 싶어. 그런데 스폰서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아 씨, 일단은 지금은 말하지 마세요. 일단은 배우셔야 합니다. 말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입이 근질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대학 동기한테 전화가 옵니다. 자기가 먼저 전화가 왔어, 나에게. 나는 마침 입이 근질거렸는데. 그런데 동기가 물어봅니다. 동아야, 너 요즘 뭐 하고 지내? 라고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지내? 잘 지내지? 네. 동아님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너 혹시 유산하라는 회사 알아? 내가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대단한 기회가 있어. 내 얘기 좀 잘 들어봐봐. 라고 전화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보상 플랜까지 쫙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친구가 듣고 있다가 내가 좀 급한 일이 생겼거든? 끊을게. 라고 끊고 그 뒤로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네, 동아님은 느꼈습니다. 아, 내가 뭔가 빠뜨렸구나. 뭔가 잘못된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폰서님한테는 부끄러운 거예요. 나의 실수를.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태연하게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전화 컨택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두 번째 여기 파란 색깔 네모칸을 볼게요. 우선 교육 시스템 속에서 아까 강의를 통해서도 들을 수도 있고요. 스폰서를 통해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게 무엇이든 교육 시스템 속에서 우선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는요.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이미 2주 전에 배우셨죠? 네, 10코어 속에서 배우셨죠? 전화 걸기는 바로 신뢰 쌓기를 위한 도구라는 거. 신뢰 쌓기, 그리고 그들의 근황을 물어보면서 어떤 게 타이밍이지, 그들의 핫 버튼이 뭔지, 그들에게 지금 이 사업을 전할 타이밍이 왔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전화를 했을 때는 FORM 기법을 활용해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질문을 통하면 FORM 기법을 통한 질문만 있다면 우리는 최소 5분 이상 전화할 수 있다는 거. 그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할 때는 너무 구구절절 질문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짧고 간략하고 귀에 쏙 들어온 아주 쉬운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은 내가 관심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으면 아주 편안해지면서 내 모든 걸 이야기한다고 했죠. 네, 짧은 질문과 긴 대답. 그 긴 대답을 잘 기록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그 대화 속에서 호기심을 자극해서 다음으로 연결하는 중간다리라는 거죠. 네, 세미나를 초대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홈미팅을 초대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가장 많이 하는 건 이제 얘기 속에서 나의 미팅을 잡는 거죠. 나의 1대1 미팅을 잡기도 하고 혹은 2대1 미팅을 스폰서님과의 2대1 미팅을 잡기도 하는 거죠. 연결을 위한 수단이 바로 전화 컨택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통화가 끝나고 나면 곧 바로 스폰서님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음 넥스트 나의 행동, 나의 말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성공한 이미 이 길을 걸어보고 이런 부분을 많이 경험한 스폰서와 대화 속에서 조언을 구해야지 우리가 전화의 컨택에 대해서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다음입니다. 2대1 미팅입니다. 2대1 미팅. 이제 나 하나님이에요. 나 하나님. 나 하나님이 이제 만났어요. 2대1 미팅을 하러. 이분은 이제 또 한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140페이지부터 2대1 미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나 하나님은 이 사업을 듣자마자 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나의 미래의 대안이 되는 이 일이. 그랬기 때문에 네, 친구와 미팅을 잡죠. 스폰서 그 친구에게 이 사업을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데 자, 마지막 줄 볼까요? 제일 마지막에. 멀리서 걸어오는 친구가 걸어옵니다. 친구야, 반가워, 얼른 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멀리서 딱 봤는데 나는 하나를 만나러 왔는데 하나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보시면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본 빛나 씨의 눈빛이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봤을 때 뭘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빛나 씨와 약속을 잡을 때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이 없었던 거죠. 당황한 거죠, 지금 상대방은.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나도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좀 불편해한다는 걸. 그러니까 아주 어색하게 내가 이분과 함께 처리할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같이 움직였어. 이분은 나랑 사업하는 사람이야. 이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빛나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제 친구 빛나예요. 이 친구는 전교 1등으로 졸업해가지고 지금은 엄청 큰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있거든요. 지금 회사에서 아주 촉망받는 능력자라고요. 라고 신규를 더 높이는 말을 하죠. 이렇게 쭉쭉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스폰서님은 이 2대1 미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도 하고 사업 설명을 할 타이밍을 보기도 하고 네, 그렇게 신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너무 딱딱한 분위기라면 조금 환기를 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이 빛나 씨가 점심시간 아주 짧은 시간만 낸 거예요. 미팅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을 전하고 회사를 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죠. 계속 시계를 보면서. 아,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데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럼 어쩌죠? 네. 스폰서님의 마음이 급해지고 하나님, 지금 나하나 씨의 마음도 막 급한 거예요. 급하니까 조금 5분만 더 듣자. 5분만 더 듣자. 네,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폰서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폰서는 최대한 어색함을 없애고 최대한 많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전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하나 씨도 계속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빛나에 대해서 하나 씨가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스폰서님 잠시만요. 빛나는요. 이런 게 좋거든. 빛나야. 계속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좋아가지고 이 사업 시작했거든. 너도 해봐. 너무 좋아.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분위기가 뚝뚝뚝 끊기는 거예요. 결국 빛나 씨는 시간이 없다면서 어뜩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도 못한 채로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 하나 씨도 뻘쭘하고 스폰서님도 네, 뻘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방금 이 상황 속에서는 네, 아마 리더님 이제 떠오르시죠? 네, 네,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옆에 파란 색깔 동그라미 네모칸 한번 볼게요. 일단 우선 하나 씨는 시스템에 참석해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스킬들을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분명히 호일러의 법칙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시스템 속에서는 항상 호일러의 법칙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호일러의 법칙에서 내가 중간에 브릿지 역할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스폰서님과 연습을 하고 미팅을 잡았겠죠. 그리고 미팅을 잡았을 때 신규에게 나는 나와 함께 나를 굉장히 잘 도와주는 분이야 라는 멘트로 스폰서님을 핀업했겠죠. 스폰서님을 대우해서 그 친구가 정말 어떤 사람일까라는 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미팅을 약속했을 겁니다. 그리고 미팅 장소에서는요. 장소도 굉장히 조용하고 집중되는 장소를 섭외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스폰서님 곁에서 스폰서님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조연으로서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닌 그 자리는 본인 주인공인 자리가 아닌 거예요. 조연으로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스폰서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멘트를 뱉는지 이때 신규는 어떤 눈빛이었는지 배우셔야 합니다.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스폰서님의 사업 설명이 이야기가 모두 끝나고 나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클로징 멘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약속을 잡을 때 다음 약속을 어쨌든 연결을 시켜야겠죠. 그때 이날 할래 16일 할래 17일 할래 양자 택일 기법으로 그 친구에게 빠르게 선택을 해서 미팅 약속을 다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한번 좋은 성공 사례를 중에서 145페이지 마지막에 한번 볼게요. 네, 이 멘트 너무 좋죠. 스폰서님을 어떻게 프로모션하면 좋냐면요. 빛나야 먼저
그렇죠. 빛나야 인사해. 내 사업을 도와주는 사장님이야. 네. 그러니까 빛나 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가 꼭 만나볼 분이 있다고 했는데 사장님이시군요. 네, 이미 빛나 씨는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스폰서님과 함께 나올 거라는 걸, 동행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궁금하게, 아, 이분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빛나야, 이왕 이렇게 왔으니까 이 사장님께 좋은 이야기를 같이 듣고 궁금한 것은 다 물어보자.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야. 나에게도 중요한 정보를 많이 주시는 분이시거든. 네. 이런 멘트를 깔아놨을 때 빛나 씨는 이왕 온 거, 이 시간이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집중하고 들어보고 제대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씨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막 필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네, 클로징을 합니다. 146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나야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보여준 건데 다음엔 사업 설명회에 함께 참석해보자. 그러면 완벽히 알 수 있을 거야.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넌 언제 시간 낼 수 있니?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어때? 라고 클로징과 함께 약속을 잡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약속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 아주 좋은 미팅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팀 사업이잖아요. 팀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노하우를 배우고 스폰서와 협력해서 성공으로 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대1 미팅의 사례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네, 이제는 콜드 컨택에 대한 사례예요. 네, 한인상 씨입니다. 한인상 씨는 명단 작성을 게을리했어요. 그리고 준비 없이 바로 콜드 컨택을 시도했죠. 그런데 결국 콜드 컨택을 시도했지만 전단지 한 장도 못 전하는 거예요. 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막상 전단지를 주려니까. 그러니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랬지만 어떻게 했어요? 우렁차게 인사해도 모자랄 판에 안녕하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 사람들이 또 가세요. 라고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겠죠. 결국 한인상 씨는 나는 내 지인 중에는 도저히 컨택할 사람이 없어서 콜드 컨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계속 우리는 네, 계속 콜드 컨택을 가지만 본인은 제대로 된 전단지 한 장 떳떳하게 멋지게 전달하지 못하고 계속 두려움과 용기가 나지 않아서 계속 다음번엔 진짜 잘해야지. 아, 오늘은 그냥 가야겠다.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네. 아, 오늘은 너무 춥네. 아, 오늘은 사람들이 다들 바쁘네. 아, 저 사람들은 안 받아줄 것 같은데 그냥 안 들어가야지. 너무 많은 핑계와 이유들로 콜드 컨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콜드 컨택을 이 책에서는 행복 고문이라고 합니다. 단 꿈을 꾸지만 막상 행동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콜드 컨택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좋은 성공 사례는 우선 시스템 속에서 콜드 컨택 성공자와 만나서 그들의 콜드 컨택 노하우와 경험을 듣는 거죠. 그리고 아주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밝은 표정, 큰 목소리, 그리고 함께 항상 나의 마인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콜드 컨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겁니다. 한 번 간 곳은 적어도 5번 이상 가는 그런 꾸준함을 가지고 컨택을 시도해야 합니다. 오만 생각이 다 들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그들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나의 마음은 계속 쪼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는 저 사람에게 오늘 눈도장 한번 찍는 거야. 이런 아주 심플한 마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방문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보면은 다 안나십니다. 제품을 전달하는 거예요. 제품을 전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게요. 네, 제품 공부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거예요. 카탈로그에 나오는 모든 제품 성분, 특징들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 제품의 보습인자가 우리 진피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피부 구조 그림 막 그리면서. 그런데 오히려 이 일은 우리가 파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자동차 딜러는 그 자동차의 모든 사항, 옵션도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제품의 경험을 가지고 드라마틱한 경험을 가지고 감동을 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제품에 먹어보고 써보고 애용해보고 그 경험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업입니다.
그렇게 전달하셔야 되거든요. 보시면 여기 보시죠? 내가 굉장히 푸석푸석했는데 2, 3일이 지나니까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세수하고 나서는 건조함도 덜하고 우리 나이 땐 금방 건조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그 사람에게는 상대방에게는 와닿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품에 대해서 그 사람이 더 궁금해한다. 한다면 초기 사업자들은 이 제품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스폰서님을 연결하면 됩니다. 나보다 훨씬 이 제품의 전문가가 있어. 난 이 전문가님께 많은 조언을 듣거든. 너도 한번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 미팅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죠. 네, 나하루님입니다. 나하루님은 이 스케줄을 관리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매일매일 강의를 들어요. 매일매일 강의를 듣는데 네, 강의만 듣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시스템에 참석하고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오늘 많은 일을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본인의 스케줄표에는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성공적인 스케줄 관리는요. 우선 하루치, 한 달치, 1년치 내가 어떻게 보낼 건지 명확하게 분석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 그냥 강의를 듣는 것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강의 속에서 명단 작성해야 된다고 했죠? 그 작성한 명단을 스폰서와 상담을 하고 컨택을 하는 행동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누구와 미팅을 했고 누구와 전화를 했고 누구와 약속을 했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 메모하셔야 합니다. 다이어리에 그런 것들이 다 메모되셔야 돼요. 매일매일 5명의 지인에게 전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네, 계획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에 하루는 반드시 초기 사업자들입니다. 초기 사업자들은 일주일 중에 하루는 스폰서님과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주 마지막 토요일에는 한 주를 점검하면서 피드백을 하는 시간도 가지셔야 합니다. 이런 게 성공적인 스케줄을 관리하는 것이죠. 이렇게 좀 7가지 사례를 보면서 아주 성공적인 거, 실패한 사례들을 하나하나 보았는데요. 이곳에서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7가지 사례 중에서 이 10코어의 균형을 아주 잘 맞춰가야 한다는 거. 내 스스로 책 읽고 강의만 읽고 열심히 전 제품만 쓰기만 하고 그 누구에게도 입을 떼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만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실패한 겁니다. 공부하지 않고 만나기만 하고 친구들에게 날 잘 알지 못하면서 전하기만 하고 네, 그런 것도 결국 실패한다는 거죠. 제일 첫 주에 말씀드렸던 이 10코어를 얼마만큼 매일매일 꾸준하게 균형을 잘 이뤄서 진행해 나가는 게 우리 초기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성공 행동이라는 걸 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예열이라는 말씀 아시나요? 단어? 예열은 겨울에 자동차를 시동을 켜죠. 바로 출발하지 않죠. 이 엔진이 충분히 예열될 수 있도록 네, 기다려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야지 아주 매끄럽게 엔진도 굉장히 오래 가고 차도 더 잘 나가잖아요. 속도도 잘 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열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예열을 5분만 해야 돼. 10분만 해야 돼. 그런데 혹시 예열을 2시간씩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열을 30분씩, 3시간씩 하루 반나절을 온종일 출발하기 위해서 자동차 예열만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왜 그런가요? 예열을 너무 길게 하게 되면 오히려 연비가 나빠지고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열을 적당히 하시고 자동차를 출발시켜야 합니다. 네, 네트워크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만 하고 입을 떼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네트워크 걸인이라고 합니다. 네, 거지라는 거죠. 머리만 커진 거지예요, 거지. 네, 그 누구도 네트워크 거린이 없는 그로잉업 그룹 리더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